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술가가 붓이나 물감 대신에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예술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이게 바로 생성 시스템의 세계인데요. 인간의 상상력이 코드와 만나서 어떤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이게 그냥 단순한 코드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마치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하나의 씨앗 같은 겁니다. 과연 이 작은 씨앗에서 무엇이 피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 건축물, 보이시나요? 그 씨앗이 바로 이걸 피워낸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복잡하고 또 아름답죠? 아니, 어떻게 고작 몇 줄의 명령어가 이렇게 거대하고 실제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생성 시스템에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아이디어, 그게 바로 생성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꽤 오래전 2001년에 MIT의 선구자였던 케이시 리스라는 분에게서 시작됐어요. 생성 시스템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술가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규칙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적인 의리도와 기계의 논리적인 실행 능력이 만나는 일종의 멋진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창작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피라미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맨 아래층인 형태에서 시작해서 중간층인 기능을 거쳐 저 꼭대기에 있는 경험까지 저와 함께 한 층씩 올라가 보시죠. 자, 그럼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기본적인 모양과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그 언어부터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딱딱한 직선이나 각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유기적인 모양도 만들고요. 나뭇잎의 인맥 같은 패턴, 심지어는 물이 흐르는 듯한 유동적인 기하까지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건 코드가 자연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추상적인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현실이 되는 거죠. 이 마법 같은 순간, 보이지 않던 코드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술로 태어났는지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이 건물 외관 좀 보세요. 와, 이 나무줄기처럼 뻗어나가는 패턴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이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에요. 특정 규칙을 가진 알고리즘이 스스로 자라나게 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피라미드 한층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형태들이 어떻게 쓸모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생성 시스템은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까지 합니다. 공간을 낭비 없이 최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동선을 예측해서 가장 편한 길을 찾아주고요. 심지어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길까지 설계하죠. 말 그대로 형태에 지능이 더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멋진 실내 공간이 바로 그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알고리즘이 수많은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자연광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요소들을 최적의 위치에 딱딱 배치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드디어 피라미드 꼭대기입니다.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 맞춰 변화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건물이 더 이상 그냥 벽과 지붕의 덩어리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반응하는 파트너,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최적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건물들의 외벽, 즉 파사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고정된 벽이 아니에요. 마치 살아있는 캔버스 같죠? 주변 환경 데이터나 심지어 사람들 움직임에 따라서 빛과 형태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역동적인 예술 작품이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태, 기능, 경험이라는 놀라운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부터는 AI가 이 모든 창작 과정에서 어떤 공동 파일럿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의 창작 과정은 크게 보면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고 디자인 목표나 재료 같은 입력값을 줍니다. 그러면 AI 엔진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가능성을 막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출력물로 내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I가 완성한 이 디지털 설계도는요, 곧바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로봇 파일 같은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머릿속 아이디어가 진짜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말 기계가 이렇게 창조적인 작업을 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창조라고 불렀던 것의 주체가 바뀐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강력한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우리의 윤리의식, 그 사이의 균형은 어디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겠죠. 미래의 창의성은 인간 대 기계의 대결 구도가 아닐 겁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기계의 시대가 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비전과 기계의 무한한 능력이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함께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